네, 안녕하세요. 경자입니다. 11월이 되자마자 갑자기 겨울이 찾아왔는데요. 날씨가 정말 춥습니다. 감기 조심하시고요. 이번 주는 11월 둘째 주였는데요. 이번 주에 가장 큰 화두는 공매도였습니다. 지난주 일요일에 공매도가 잠정적으로 금지된다는 뉴스가 나오고 이번 주 월요일부터 공매도 금지가 시작되었는데요. 공매도 금지가 시작되고 나서 월요일부터 그동안에 주가 하락폭이 컸던 종목들이 주가가 급 반등이 나왔는데요. 특히 2차전지 섹터가 난리가 났었습니다. 에코프로비엠처럼 시가총액이 매우 큰 종목들도 월요일에 상한가를 갔었는데요. 하지만 화요일에 주가를 조금 더 밀어 올렸고 그 다음에는 금요일까지 주가가 줄곧 하락했습니다. 그래서 상한가로 올렸던 이 상승폭을 같은 주에 다시 반납하게 되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자, 어찌되었던 공매도가 금지가 되고 나서 코스피는 그래도 2400포인트 이상으로 올라올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금요일에 미국장이 큰 상승이 나왔는데요. 나스닥이 하루 만에 2% 정도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일주일 동안 주가를 보면 코스피는 거의 약보합 수준이었지만 S&P 500과 나스닥은 1% 내지 2% 정도 상승이 나왔는데요. 어쨌든 미국장이 상승으로 마감을 했으니까 월요일 코스피도 괜찮을 것 같은데 미국장 관련해서는 제가 마지막에 조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IS의 계좌 보겠습니다. 이번 주에 하나금융지주를 매도를 했습니다. 최근에 50주를 매수를 했었는데요. 제가 매수하고 나서 월요일까지 주가 상승폭이 조금 가팔랐습니다. 그래서 7% 정도 수익이 나오길래 정리를 했고요. 삼성화재는 제가 생각하던 18만원 이하로 주가가 내려와서 5주를 매수를 했고, 그리고 하나금융지주 매도한 돈하고 지난번에 삼양옵틱스 손절한 자금, 그런 자금들을 일부 활용해서 타이거 미국 나스닥 100 커버드 콜을 매수를 하였습니다. 타이거 미국 나스닥 100 커버드 콜은 제가 월배당 ETF로 매달 한 번씩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이 종목은 커버드 콜 전략을 사용하는 ETF이고 지금까지 매달 주가의 1%씩 분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 1년 동안 분배금을 보면 월 평균 98원을 분배하는 ETF입니다. 지난주 금요일 주가가 9,730원이었는데요. 그래서 분배금을 연환산해보면 연간 분배율은 12% 정도로 예상됩니다. 앞서 말씀을 드렸지만 월에 1%씩 분배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ETF입니다. 주봉 차트로 주가 흐름을 보면 올 상반기에 주가가 만원 근처까지 올라왔었고요. 이후에는 만원부터 9,600원 사이를 횡보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 초반부에도 9,600원 정도까지 주가가 내려왔길래 이번에 담아보았는데요. 어쨌든 주가가 크게 상승한다면 또 정리를 하겠지만 당분간은 월배당을 받아볼 생각으로 매수를 하였습니다. 자, 그래서 계좌 잔고를 보면 저번 주보다 조금 좋아졌습니다. SK텔레콤 저번 주보다 주가가 약간 올라가서 이제 마이너스 1% 정도 되고요. 현대차 UB는 저의 평단가보다 주가가 약간 아래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지스 밸류 리츠가 이번 주에 주가를 많이 회복을 시켰는데요. 이제 마이너스 3.7%까지 올라왔고 JR 글로벌 리츠는 마이너스 5% 정도 됩니다. 그리고 저번 주에 하락 전환했던 삼성화재가 다시 플러스를 보여주고 있고요. 솔미국 배당 다우존스는 뭐 그럭저럭 지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주에 편입을 했던 타이거 미국 나스닥 100은 제가 매수를 하고 나서 주가가 약간 더 올라갔습니다. 몇 종목만 추려서 말씀을 드릴 생각인데요. 먼저 삼성화재 우선주입니다. 지금 보시는 차트가 일봉 차트인데 저번 주부터 주가가 쭉쭉쭉 내리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주 초반부에 주가가 18만원을 깨고 내려오길래 17만 9천원에 5주를 추가로 매수를 했는데요. 그 이후에는 그래도 다시 주가가 18만원 이상으로 회복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은 혹시 연말까지 또 한번 17만 9천원 이하로 주가가 내려온다면 5주를 추가로 매수해 볼 생각입니다. 자, 그리고 SK텔레콤 이번 주에 실적을 발표를 했고요. 제가 금요일에 실적을 정리를 해서 영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어김없이 실적 발표하는 날 또 외국인들이 많이 팔더라고요. 그래서 음봉이 크게 나왔는데 다행스럽게 목요일과 금요일에 양봉이 나오면서 주가 하락폭을 다 만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금요일 주가가 49,900원으로 5만원 살짝 아래에서 마감을 했는데요. 어쨌든 3분기 실적도 좋았으니까 다시 전고점이었던 52,200원 회복해 주길 바라봅니다. 그리고 제가 보유하고 있는 리츠 중에서 이지스 밸류 리츠가 이번 주에 주가 흐름이 좋았습니다. 지금 약 7, 8일 연속 양봉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어느덧 주가가 4,300원까지 회복을 했습니다.
저의 평단가가 4,500원 정도 되는데 조금만 더 올라가면 이제 평단가 근처까지 올라오고요. 그리고 이지스 밸류 리츠는 11월 말에 아마도 8월 배당금을 지급을 할 텐데요. 아직 배당금이 얼만지 그리고 언제 지급하는지 공시는 하지 않았습니다. 아마 다음 주에 공시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공시가 되면 제가 다음 주 투자일기에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종목은 하나금융지주입니다. 하나금융지주를 이 정도 가격에서 매도를 했다가 이 정도에서 매수를 했었는데요. 앞서 말씀드렸지만 매수하고 나서 또 주가가 어느 정도 올라왔길래 이날 정리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제가 정리하고 나서 주가가 조금 더 빠졌는데요. 어쨌든 ISA 계좌에 이제 남아있는 자금이 얼마 없고 하나금융지주는 이제 12월 말에 4분기 배당을 하겠죠. 4분기 배당금이 그래도 1,700원 이상은 되지 않을까 예상을 하는데요. 어쨌든 4분기에 배당을 또 크게 하니까 배당락이 크게 나올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은행주가 최근에 분위기가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계속 횡재세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그래서 은행주는 지금 들어가지는 않고 내년 1월 이후에 배당락이 한번 크게 나온다면 그때 다시 한번 들어가 보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저의 미국 투자 일기를 잠깐 말씀을 드릴 텐데요. 아니, 목요일에 8월 할아버지가 아직까지 금리 인상 추가로 가능하다 또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순조롭게 올라가던 미국 증시가 목요일에 하락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제가 요즘에는 미국장, 프리장하고 애프터장에서 주로 매매를 하는데요. 이날 자고 일어났더니 주가가 조금 내렸더라고요. 그래서 리스크를 조금 분산을 시켜놔야 되겠다 생각해서 금요일 새벽에 절반 정도를 매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기관 투자자들이 많이 쓰는 전략인데 기관 투자자들이 보통 양 포지션을 잡습니다. 상승과 하락에 다 같이 배팅을 해놓는데요. 보통 하락은 인버스를 사거나 공매도를 쳐두고 상승은 현물을 보유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그래서 저도 또 기관 투자자 한번 따라해 보겠다고 아직 상승에 절반이 주식이 남아 있으니까 하락에 절반을 사야 되겠다 해서 SQQQ를 절반을 매수를 했는데요. 금요일 저녁에 매수하고 몇 시간 뒤에 바로 손절을 했습니다. 왜 손절을 했냐면 금요일 저녁에 자려고 누워서 스마트폰을 켜니까 속보가 떴습니다. 바이든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이 15일에 정상회담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정상회담 결과가 어떨지는 지금 모르겠지만 오늘 밤에 주가가 오를 것 같다 이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인버스는 바로 손절을 해버렸습니다. 그리고 손절하고 나서 TQQQ를 다시 사는 거는 조금 그래서 손절한 금액으로 속스를 매수를 하였는데요. 아니, 금요일 밤에 반도체 주가가 엄청나게 올라갔더라고요. 그래서 자고 일어나니까 속스는 9% 상승해 있고 TQQQ는 10%까지 상승이 되어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제가 한투에서도 외국 주식을 가지고 있는데 한투에서는 속슬만 가지고 있었습니다. 한 달 동안 주가가 물려가지고 매매를 하지 못하고 그대로 가지고 있었는데요. 금요일에 주가가 많이 올라오면서 10% 정도 수익이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토요일 아침에 일어나서 3분의 1은 매도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제가 일정 수익이 이상 나오면 JPI, JPQ를 한 주씩 매수를 하고 있는데요. 어쨌든 수익이 약간 나왔으니까 JPI를 한 주를 매수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키움증권에서도 한 주씩 가지고 있고 지금 한투에서도 한 주씩 이렇게 보유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속슬도 3분의 1은 정리를 했고 3분의 2는 아직까지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 미국장은 굵직한 이벤트가 많은 것 같습니다. 일단 앞서 말씀드렸던 15일에 정상회담도 있고 또 14일에 미국 10월 CPI 지수가 발표가 됩니다. 물가가 어떻게 나오느냐도 중요하겠죠. 그리고 또 하나 미국 셧다운 이슈가 이번 주에 또 나올 수가 있는데요. 지난번에 45일을 연기를 해두었는데 그게 이번 주에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큰 이벤트 세 가지가 이번 주에 기다리고 있는데 이런 큰 이벤트가 이번 주 미국장과 한국장에 변곡점으로 작용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이번 주도 주식시장이 파란만장할 것 같은데요. 잘 대응하시고 또한 갑자기 쌀쌀해진 날씨 때문에 감기 걸리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감기 조심하시는 일주일 보내시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